FMC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 매크로 장세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거액 자산가들이 자꾸 채권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아니야?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한 2주 만에 뵀는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뵀을 때만 해도 우리 또 기대감이 또 컸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위쪽으로의 희망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다시 좀 내려왔다가 네. 그래도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르니까 다시 이게 또 상승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또 자그마한 희망이 생기는데,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날짜도 기억하기 참 편합니다. 9월 말 미국이나 우리나 저점 찍고 네. 10월 들어서 장이 이제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1월 FMC 겪고, 그리고 또 이제 12월 접어들어서까지도 좋아가지고 산타랠리 기대감 뭐 그렇죠. 이런 시기였고, 우리가 2,500을 넘어서 그때 지난 2주 전만 하더라도 그때 2,550 한 막혔던 레벨 그것도 뚫고 2,585 갭도 채우고 뭐 2,600 갔다가 당장 연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을 향해 가는 장인가 싶었는데, 그냥 12월 1일 날 다들 그냥 한번 1,300원 깨고 2,501포인트 찍고는 또 밀려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지금 오늘 이제 금요일 장이 주말 장이 마감됐습니다만, 목요일 날은 내만여의 날 옵션 만기일인데 그럭저럭 뭐 선방하고 넘어갔죠. 장중에 한번 장 마감 직전에 한번 기어의 외국인들과 하방 포지션 챙겨 먹겠다고 한번 훅 미는 흔적은 보였습니다만, 그러했고 금요일은 또 목요일 뉴욕장이 이렇게 올라주서, 근데 뭐 한 4일 연속 빠졌으면 오르는 건 또 나오는 그렇죠. 거고,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장 금 그리고 월화 수까지 해서 수요일 날 FMC 그 한 4거래일 이후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뭐 그런 식이 됩니다만, 조금만 보시죠. 네. 진짜 대표님 말씀만 드는 2주 만에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존스입니다. 그러니 여기 캔들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무렵이었어요. 그죠? 네. 이 무렵에 그때 좋아했던 것이 다우만 하더라도 추세선 뚫었죠. 200일선 이미 추세선 뚫기 전에 뚫었죠.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61.8%라고 하는 기술적 저항의 맥시라고 할 만한 구간도 열었죠. 네. 뭐 그런 식이어서 굉장히 희망적이었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벌써 어느덧 무거워져 버렸어요. 이때는 굉장히 시장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볍다는 느낌이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매수 다이버전스도 나오면서 한번 살만하다. 이때 사면은 좀 더 밀려도 충분히 견딜만하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구간은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좀 무거워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따라가다가 혹시나 조정이 깊어지거나 이게 베어마켓 랠리로 끝나고 다시 밀리면 또 고생할 수 있다 하는, 거기다가 얼추 직전 고점하고도 비스무리하고요. 그런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바로 금요일 날 뭐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쯤에, 그리고 미국은 장 끝나고 나서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얘기죠. 마이크 윌슨 잘 아시잖아요. 네.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Value Stocks at Risk랍니다. 이 가치주들이 이제 이번 다운턴에서 다시 또 밀리면은, 이번에는 가치주라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다우가 그동안에 다우 쪽. 예,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데는 이쪽 30개 종목 가운데 그런 가치주라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파이낸셜 에너지 이쪽이 조금 어닝에 있어서 좀 그거 할 것 같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에너지주들은 유가도 밀리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향후 어닝에 대한 뭐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에너지 회사들이 자사주 얘기를 하면서도 주식은 오르고 이렇게 했고, 마이크 윌슨은 디펜시브 스탁스라고 했으니까 방어주들은 그래도 예외다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춘지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보도되죠. 12월 랠리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월스트리트의 탑 스트래티지스트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고, 좀 됐습니다만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고 우리가 잘 아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대형 은행들, IB들의 CEO들이 자꾸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에 이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 윌슨은 요때 정확하게 짚었어요. 요때 넘어오면서 4,150이라고 콜을 했거든요. 네. 그 4,150이 그 당시 콜할 당시에 200일선이었습니다. 4,150 간다 했고 지금도 아직도 월가에서는 4,300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연말까지. 요 4,300이 그동안 하락에 대한 맥시입니다. 조정 차원에서는 요 4,300포인트로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S&P 500, 다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S&P 500은 아직 이 공방이 끝이 안 났습니다. 추세선하고 200일선하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200일선은 황토색, 요거는 200일선은 저항이고 요 색은 60일선이니까 요거는 이제 60일선 같으면은 2, 3은 6이니 한 3개월, 한 분기 동안의 평균이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60일선을 흔히들 수급선이라 합니다. 네. 수급선이라 해서 수급선 위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밀리면 사겠다 하는 세력이 두툼하다. 뭐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는데 이거 밀리면은 조금 후달후달해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금 최근에 10월 이후에 요 랠리에 또 저점끼리 연결한 선을 살짝 물고 내려가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 지금 시장을 갖다가 그 누구도 이거 그냥 계속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끝났어요. 이제 빠질 일만 남았어요. 누가 장담할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거 전에도 제가 8.15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조정 마지막 단계 주장. 요게 말이에요. 요 무렵에 나왔더라면 아주 기가 찬 겁니다. 정말 그러면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열심히 볼만하다 싶은데 다시 다 보세요. 올라와서 2022년 1월 25일. 요때 벌써 우리는 월가에서는 조정 끝났다 이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도한 사람이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고 아니야 겨울이 와서 추가 하락이 했던 게 마이크 윌슨이고 지금 1월 25일입니다. 네. 마르코 콜라노비치 역시 잘 봐 했고요. 3월 달에 FMC가 있었죠. 그리고 3월 FMC에서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했잖아요. 25bp. 그런데도 콜라노비치가 뭐라 했나 하면은 쫄지 마. FMC 쫄지 마. 갈 거야 했어. 갔어요 또. 이때도 말은 많았죠. 3월 말이니까 1분기 말을 앞두고 또 뭐 윈도우 드레싱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거기서 한계를 드러낸 이후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은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이 선이 그걸 하잖아요. 밥값을 하잖아요. 네. 저항이 되는 거죠. 서머랠리에서도 막혔고 여름에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뭔가 살짝 넘어는 섰습니다만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 재밌어요. 이거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기사인데 JP모건의 황사도 낙관론 후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필이면 10월 1일 날 투자자들한테 아침에 이제 세 달을 맞아서 그 투자 노트를 보냈는데 고객들한테 3분기 earning 전망이 뚝 떨어져서 조금 불안하다. 이 친구는 이제 스텝이 꼬인 거예요. 여기서도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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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이때도 콜라노비치 잘 맞네 했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되니까 콜라노비치가 잘 맞춘 건지 그러나 큰 결에 있어서는 금년은 마이크 윌슨이 제가 봐서는 압도적인 판정성입니다. 이때는 또 랠리 온다 했고 랠리 온다 했는데 아까 살펴봤더니 이거는 뭐죠? 이제 그 랠리도 끝났다는 게 어제 마이크 윌슨의 진단입니다. 다시 곰으로 태세 전환한 거예요. 곰으로 태세 전환했는데 조금 이렇게 보시죠. 위치는 S&P 500 갖다 조금 이제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쪼개서 보면은 저같이 차트로 접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파동이든 요 구간에 대해서 이 작은 파동이든 자꾸 한번 피부나치는 펼쳐봅니다. 펼쳐보는데 살짝 올라섰다가 지금 밀렸는데 희망적인 거는 일목균형표로 살피면은 이 두터운 구름대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올라선 상황이고 여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요 안에 캔들 이제 하나, 둘, 셋, 4개 들어갑니다. 딱 그러고 나서 구름 색깔이 바뀌어요. 3,800에서. 여기가 이제 CPI 나오고 그 FMC 변곡점이 나오는군요. 변곡점이 나오죠. 이런 대목에서 이제 차티스트들은 이런 대목에서 아마
이츠모크 선생도 신기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일목균형표라고 만들어 놨는데 왜 하필이면 연할 또 FOMC가 걸릴까요? 시장이 참 절묘합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오늘은 PPI 나오죠 아마 밤에. 그리고 CPI 나오고 전년비 전월비 할 것 없이 아마 물가지표는 조금씩 피크아웃 조짐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을 보나, 그렇죠. 렌트 가격을 보나, 중고차 가격을 보나, 뭐 등등인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서비스 쪽에. 오죽하면 지금 뉴욕 타임스 기자들이 파업을 해요. 22 직원들도 파업을 고려 중이랍니다. 22에서 한 4.5% 임금 올려줄게 했더니만 지금 유로존은 10%가 넘는데, 인플레가. 기업에서는 어려우니 4.5% 인상해주겠다. 아니 지금 물가가 7% 올랐는데 물가가 7%고 유럽은 10%인데 4.5? 우리 파업할까?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22 직원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펼쳐진다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죠. 그죠?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요게 잘 도와주면은 여기서 어떻게 반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랄입니까? 동아줄? 왜냐면 간격은 있으니까. 아니 5대5 아니에요? 5대5죠. 5대5를 신랄로 표시하면 신랄보다는 네. 신랄보다는 그렇지.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다 한 축구로 브라질을 이긴다 하는 가능성보다는 포르투갈을 이긴다 하는 정도의 가능성. 뭐 그렇게. 이겼으니까. 나스닥은 아직도 이래요. 아, 진짜 한국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참 힘을 못 쓰네요. 힘을 못 쓰죠.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동평균선 모인 거 보세요. 결국 또 승부입니다. 여기 제일 촐랑거리는 게 5일선이잖아요. 네. 일주일. 그 다음에 빨간색이 20일선이거든요. 한 달. 그 다음에 60일선. 석 달, 분기, 120일선. 반년. 요 평균. 지난 반년 동안은 뭐 해봐야 뭐 좌우장 여안에서 어떡할래? FOMC 이후에. 얘는 지금 후달후달해요. 살짝 MACD 오실레이트가 음의 구간으로 물고 넘어갑니다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또 테슬라도 봐야죠. 한 번 더 보시죠.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면 좀 사볼 만한데. 그래서 진짜 올랐어요. 그 다음 날. 요 자리. 딱 보세요. 캔들도 2주 전이니까 지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설령 테슬라가 더 빠진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한번 사볼 만하다 했는데 샀으면 또 빨리 먹고 나와야 되네요. 요즘 그러니까요. 장은. 오래 안 가네요. 오래 갔다가는 또 뭐 샀을 레벨 금방이라서 또 후달후달하죠. 그러니 이런 레벨은 어쨌거나 테슬라라는 주가가 한 차례 파동을 만든 이후에 조정이란 조정은 맥시로 받았고 선도 굵직한 게 받치니 한번 사볼만 했는데 그게 좀 가나 싶다가 못 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설이 이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아니야? 헤드앤숄더 같으면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패턴 중에 더블 바텀, 더블 탑 만큼이나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는 굉장히 추세 반전으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혹시나 그런 패턴이라면은 얘가 지금 설령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선은 저항선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 테슬라 중국 공장이 무슨 뭐 11시간 반 일하던 걸 9시간 반으로 2시간 근무 시간을 줄인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만 제가 봐서는 테슬라는 이 일론 머스크의 향후 정치적 리스크 내지는 어떤 정치적 야망 그리고 진짜 상남자로서 요새 진짜 열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가지고 지금 그게 그 오너 리스크죠, 저 CEO 리스크. 리스크인데 예 리스크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리스크죠. 리스크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위터를 갖다 인수해서 트위터가 그동안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의 자유, 내지는 어떤 투명한
이쪽을 했으면 이쪽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정치적인 그게 크죠. 크고 이게 뭐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일부 이제 우파 유튜브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활약상을 갖다 얘기합니다만 정말 이 신변 보호가 필요한 정도예요. 아, 제가 봐서는 네, 그 정도인데 테슬라는 좀 그렇게 보이죠. 거기다가 미국도 재밌습니다. 2년물 지금 10년물 뭔가 한눈에 지금 딱 느낌이 FMC 후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 정도 급하게 왔다가 이제 금리는 확연하게 내려가는 거야. 급하게 왔다가 살짝 숨고르게 하고 다시 금리 위로 튀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2년물 4.3에다가 10년물 3.467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니까 마이너스 0.83%가 넘어요. 네. 이거 거의 역대급입니다. 진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엄청나게 심한 와중에 요걸 갖고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갖고 고민이에요. 최근 이런 식의 금리 하락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뭘까요? 디플레이션은 그야말로 뭐 주가 폭락, 부동산가 폭락, 모든 자산 그렇죠. 가격,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전년비 9% 10% 하던 게 8% 7% 요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 식이니 인플레이션이 막 더 치솟기보다는 조금 이제 요런 정도 요래서 이제 금리가 치솟다가 내려오는 거야 한다면은 이 초록색 쪽이라면은 증시에는 우호적인 금리 하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리세션을 반영하는 금리 하락이라면 그게 과연 증시에 플러스인가? 그 부분은 또 퀘스천 마크죠. 뭐 그런 식으로 현재 달러는 뒷부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요게 지금 현 시장 위치입니다. 요약하면은 개봉각도 FMC, CPI 모든 것은 거기에 달려 있다. 달려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해석,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게 많이 올랐을 때, 2%, 3%대 갔을 때부터 그때 막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이게 빠지기도 하고 예. 또 다시 내려오면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빠지기도 하고 해석이 그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는 쪽과 리세션으로 보는 쪽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보는 측은 예를 들어 그런 쪽입니다. 왠지 주식 같은 걸 사고 싶은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지표의 최근 흐름이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인 거고 그러나 왠지 주식 쪽에 자꾸 이렇게 하방론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경기 침체해야 하는 건데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거는 그거예요. 미국채 2년물이 4% 그리고 10년물도 최근 4% 살짝 넘었다 3.5% 금방 이 정도면 돈 실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정도 안전빵으로 이 정도 연간 수익이 나면은 돈이 실릴만 하죠. 이때야 무슨 뭐 2%대 무슨 뭐 이랬을 때야 주식 잘 잡으면은 뭐 2%야 뭐 장중에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잘하면 뭐 더블도 나는 그런 시대에는 채권이 안 됐지만 그래 자꾸 이렇게 거액 자산가들이 자꾸 채권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가 저게 낮았을 때는 네. 저건 정말 돈 있는 큰 세력들은 어이구 땡큐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 그 설정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었을 때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다. 이거를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봐야 되냐 없냐. 요거서부터. 여기서부터. 왜냐면 80년대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차 있었을 때는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왔던 거고. 네. 요비 2020년에도 코로나라는 질병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어떤 경제 현상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씩 8.15를 다 일일이 다 못 보죠. 시간도 적어도 그렇고 썸네일은 다 봐요. 썸네일은 다 보고 출연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 보는데 우리 그 뭐 아침마다 나오는 우리 제리 형이야 뭐 네. 정말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촉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8.15 썸네일들을 쭉 점검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임수열 대표님은 얼마나 헷갈리실까. 무슨 초대하시는 패널이나 하루에 이렇게 대담을 갖다 진행하시는데 저같이 극악한 고음도 있고 엄청난 에너지 갖고 있는 황소들도 있고 네. 애매모호하게 뭔 소리인지도 모를 그런 두리뭉실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시장 위치를 가지고 막 다르게 해석하시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의심을 하게 되죠. 자꾸. 그러니까 옳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에 대한 퀘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논리를. 맞아. 예, 그래요. 참 그런 상황 하에서 대충 시장의 위치는 이렇게 점검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매크로 장세를 벗어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좀 리세션에 대해서도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2022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리세션을 얘기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예, 맞아요. 경기 안 좋아지는 쪽은 물론 있지만 금리가 올라서 네. 반대쪽에서 또 좋아지는 게 있어서 뭐 섞어 놓으면 결국은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률이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두가 경기 침체를 얘기하다 요즘은 슬슬 약한 경기 침체 혹은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지 않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경기 침체로 몰기에는 너무 상황들이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그거 같아요. 뭐 항상 그 양극화 얘기가 나옵니다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이제 느끼는 강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진짜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쪽은 이미 침체라고 느낄걸요. 그렇죠. 예. 우리 아침 저녁으로 보는 뉴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많아야 되고 동네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랬다가 지금 이제 자꾸 휴업, 폐업 얘기 나오고 맞아요. 거래 급감, 미분양 속출 이런 소리들이 나오니 지금 우리가 사실 주가가 어떨까요? 환율이 어떨까요? 이것만 따져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내년에 접어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는 제로에서 거의 4%, 내년에는 자칫 5%까지도 갈 수 있는 미국 금리. 이미 뭐 7%를 갖다가 넘어섰네 많이 하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우리도 지금 벌써 얼마예요? 그렇죠. 많이 금리가. 올랐죠. 이러다가 이제 내년에 4%는 넘을 텐데. 내년에 그렇고 이게 무슨 주가처럼 무슨 뭐 피크 찍고 바로 그냥 털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또 가졌을 때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금융시장이 아닌 실물 쪽에서 이걸 갖다가 얼마나 견뎌내고 마일드하게 이 긴축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가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화두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뭐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양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좋은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올라지면 가처분 자산이 그냥 주가가 오르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소비할 또 여력이 소비할 생기는 여력이 거니까 더 생기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경제 뭐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하여튼 그런 이유로 상승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책을 갖다가 통화정책 쪽이 되었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정책이 되었건 무슨 뭐 규제를 내놓든 간에 이쪽에서 말이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국민들을 시민들을 이 지구인들을 갖다가 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렇게 애를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래줘야만 할 사람들이 안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정말 늘 과거부터 의심스러웠던 붐 앤 버스트 이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있는 놈들은 더 없어도 되는데 더 가지고 음. 자꾸 이 중간에 허리가 없어지면서 자꾸 내몰리는 그런 쪽으로 갈까봐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때하고 상황 같네요. 위로도 아래로도 지금은 열려 있는 상황.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는 거죠. 진짜 아까 이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나스닥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했을 때 상방론자들은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니 하다못해 200 남들은 뭐 200에서 그러고 하는데 여기서 FMC에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사겠다. 여기서 좀 견딜만 하지 않아? 이 정도 룸은. 근데 이러다 얘가 튀면 여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상방룸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상황이고, 그러나 또 이제 뭐죠? 하방론자들은 지금 차트는 준비 안 됐습니다만 위클리나 먼슬리 차트 가져와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직도 과연 그럴까? 과연 지금이 낮은 지점이냐? 과연 그럴까? 충분히 조정받았고 충분히 우리가 반성문 다 썼을까? 또 이제 큰 차트를 가져와서 또 그렇게도 자꾸 의심할 만한 거죠. 알겠습니다. FOMC를 우리는 네,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대하는 수밖에. 네. 알겠습니다.